이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병원 원장 박준혁과 그를 흠모하게 된 20대 신입 간호사 유나가 욕망과 인정 욕구, 질투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과정을 그린 심리 드라마입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어떻게 집착으로 변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햇살이 병원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흘러들던 아침이었습니다. 유나는 출근 전 좁은 원룸 화장실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흰 블라우스 단추를 잠그다 말고 잠시 멈췄습니다. 한 칸 더 잠글까 말까. 결국 유나는 단추를 하나 덜 잠근 채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쇄골과 목선이 은근히 드러났고 고개를 조금만 숙이면 가슴선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각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과한 건 아니겠지. 허리를 잘록하게 잡아주는 치마를 입고 스타킹을 신으며 다리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스스로 봐도 꽤 매력적이었습니다. 큰 눈, 도톰한 입술, 갸름한 턱선, 그리고 무엇보다 젊음 특유의 탄력 있는 몸선. 그때 유나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박준혁 원장.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는 그저 병원의 대표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로비에서 그를 처음 마주쳤던 순간, 회색 수트에 단정한 셔츠, 넓은 어깨와 여유로운 자세. 눈빛은 차분했지만 사람을 단번에 제압하는 묘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신입 간호사군요. 잘 부탁합니다. 그 낮고 안정적인 목소리에 유나는 이유도 모른 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멋있다. 그건 단순한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차이를 떠나 유나는 그 순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위에 있는 남자라는 사실 자체가 이상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병원에는 이미 4명의 선배 간호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오래전부터 박준혁 원장과 호흡을 맞춰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원장님, 이 환자 차트입니다. 수고했어요, 이 간호사. 칭찬은 늘 자연스럽게 오갔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반면 유나는 늘 어딘가 어설펐습니다. 약 위치를 헷갈리고 차트 정리를 늦게 하고 작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윤 간호사. 그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유나의 어깨가 저절로 굳었습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차분하지만 냉정한 목소리. 그 말 한마디에 유나의 얼굴은 금세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동안 유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속에서는 눈물이 날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도 그의 시선을 받는 순간만큼은 심장이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혼날수록 유나는 점점 더 그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 그의 목선, 그의 넥타이를 고쳐 매는 습관. 특히 가까이에서 혼날 때면 그의 체온과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그 말에 유나가 고개를 들면 박준혁 원장의 눈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흔들림 없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위험하게 느껴지는 눈빛. 싫어해야 하는데. 유나는 속으로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혼나는데, 창피한데 왜 이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유나는 자신이 일부러 더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괜히 머리를 넘기고 괜히 허리를 펴고 괜히 치마를 정리하는 자신을. 시간이 지날수록 유나의 감정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존경과 동경, 그리고 억울함과 분노, 그 사이에 끼어든 설명할 수 없는 끌림. 혼나고 나오면 유나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못하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머릿속에는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표정,
낮은 목소리,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스쳐 지나가는 부드러운 눈빛. 어느 날 차트를 정리하다 실수로 파일을 떨어뜨렸을 때였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지고 유나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하하, 윤 간호사. 또 혼나겠구나 생각하며 고개를 숙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박준혁 원장은 직접 허리를 굽혀 서류를 주었습니다. 유나의 손과 그의 손이 동시에 종이를 잡았고 순간 손끝이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그러나 유나에게는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그 말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손 따뜻했어.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상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혼나서 싫어해야 하는데, 멀어야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점점 더 그를 남자로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유나의 옷차림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복 안에 입는 속옷을 조금 더 라인이 예쁜 것으로 바꾸고 불에 지어 끈이 살짝 드러나도 일부러 고치지 않았습니다. 치마 길이는 조금씩 짧아졌고 걸을 때 허벅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도 했습니다. 고개를 기울이는 각도, 웃을 때 입꼬리를 올리는 방법, 서류를 건넬 때 손목을 살짝 꺾는 습관. 원장님이 날 한 번이라도 여자라고 보면 유나는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진료실에서 보조를 설 때 유나는 일부러 그의 오른쪽에 섰습니다. 그쪽이 더 가까이 붙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팔꿈치가 닿고 허리가 스치고 치마가 살짝 말려 올라가는 순간 유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봤어? 느꼈어? 박준혁 원장의 시선이 아주 잠깐 유나의 다리 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순간 그 짧은 찰나에 유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봤다 나를. 혼날 때마다 느꼈던 분노는 어느새 이상한 기대감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혼나면 혼날수록, 차갑게 대하면 대할수록 유나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꼭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인정이 아니라 나를 여자라고 봐줬으면. 그날 유나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은 존경도 아니고 단순한 동경도 아니며 이미 위험한 쪽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기울고 있다는 것을. 박준혁 원장은 요즘 들어 이상하게 유나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도하지 않으려 해도 복도를 지날 때 스쳐가는 실루엣, 차트를 들고 서 있을 때 드러나는 허리선, 고개를 숙일 때 흘러내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하얀 목덜미. 신경 쓰지 말자. 그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말했지만 이미 마음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느끼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예전보다 말을 아끼고 시선을 피하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무심코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들. 봤다 또 봤어. 그때부터 유나의 옷차림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간호복 안에 입는 블라우스는 몸에 바짝 붙는 소재로 바꾸었고 버튼 사이가 조금만 벌어져도 일부러 그대로 두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가슴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각도를 계산했고 치마는 앉을 때 허벅지가 훤히 보일 만큼 짧게 조절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유나는 스스로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잘록한 허리, 부드럽게 이어진 골반선, 움직일 때마다 탄력 있게 흔들리는 허벅지.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의 시선을 붙잡는 얼굴. 눈을 반쯤 내리깔고 웃을 때의 표정, 입술을 살짝 깨물며 말끝을 흐릴 때의 습관, 상대가 말을 멈출 때까지 시선을 놓지 않는 눈빛. 이 정도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 진료실에서 둘이 나란히 서게 되는 순간들은 유나에게 가장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원장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어깨가 닿고 팔이 스치고 몸의 선이 자연스럽게 맞닿는 거리. 원장님, 이 부분 다시 한 번만 봐주실래요?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 순간 블라우스 사이로 깊은 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났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부드럽게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박준혁 원장의 시선이 차트에서 잠시, 아주 잠깐 그 선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유나는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고 있었지. 서류를 건네며 손목을 일부러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손끝이 그의 손등을 스치도록 마치 실수인 것처럼. 죄송해요, 원장님. 그 말투는 유난히 부드러웠고 눈빛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의 숨결이 가까이 느껴질 만큼 유나는 몸을 더 붙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간 진료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날 유나는 아침부터 유난히 오래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등이 깊게 파인 얇은 블라우스, 허리를 완벽하게 감싸는 검은 스커트, 무릎 위로 훤히 드러나는 다리. 속옷은 평소보다 훨씬 얇고 몸선을 또렷하게 드러내는 것을 골랐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숨을 들이쉬면 조금만 움직여도 모든 선이 자연스럽게 강조되도록. 오늘 끝을 보자.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를 걷는 유나의 모습에 몇몇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유나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보였습니다. 박준혁 원장. 그날 그는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고 넥타이를 풀었다 매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환자가 나가고 병원의 조용한 정적이 내려앉았을 때 유나는 조심스럽게 진료실 문 앞에 섰습니다. 원장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저 오늘 야간 끝나고 조금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올려다보는 눈빛. 박준혁 원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 짧은 대답에 유나의 입술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근무가 끝난 뒤 유나는 탈의실에서 간호복을 벗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이제 더 이상 간호사가 아니라 완전히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에 밀착되는 검은 원피스, 허리에서 골반으로 흐르는 선이 또렷했고 움직일 때마다 허벅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머리는 일부러 반쯤만 묶고 목선이 훤히 보이게 풀어두었습니다. 향수는 아주 조금 귀 뒤와 쇄골 아래에만. 지금의 나를 거부할 수 있을까? 조용한 바, 낮은 조명. 유나는 다리를 천천히 꼬고 앉았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치마 속 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원장님, 이런데 처음 와보시죠? 잔을 들 때 손목을 일부러 천천히 꺾어 라인이 드러나게 했고 고개를 기울이며 웃을 때마다 목선과 쇄골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박준혁 원장은 말을 아꼈지만 이미 그의 시선은 여러 번 유나에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저 어떻게 보세요? 유나는 잔을 내려놓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숨결 사이로 향수와 체온이 섞여 흘러갔습니다. 윤 간호사. 그가 말을 멈추는 순간 유나는 테이블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발끝이 그의 다리에 살짝 닿고 머물렀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마치 실수인 것처럼. 죄송,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눈빛은 전혀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어깨가 닿고 팔이 겹치고 숨이 섞이는 거리. 원장님. 유나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저 원장님한테 계속 혼나면서도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원장님 생각만 나더라고요. 그 순간 박준혁 원장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유나의 손등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겹쳐졌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 유나의 숨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왔다. 그날 밤 둘은 말보다 더 많은 침묵과 시선으로 서로를 끌어당겼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닫히는 문 사이에서 유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소매를 살짝 붙잡았습니다. 원장님. 그 부르는 목소리에 이미 모든 선택은 끝나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조용한 공간 속에서 둘의 숨결만이 겹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유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막 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병원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진료는 계속되고 환자들은 오갔고 웃음소리도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나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 복도를 걸으며 무심코 찾게 되는 뒷모습, 차트를 정리하다가도 문득 스쳐 지나가는 체온의 기억. 정말 나랑.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유나의 가슴은 하루 종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그를 마주쳤을 때 예전과 똑같은 말투, 똑같은 표정. 그러나 유나는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딘가 달라졌다는 것을. 차트를 건네는 순간 손끝이 아주 짧게 머물렀고 스쳐 지나갈 때 어깨가 일부러 더 가까이 닿았습니다. 그 짧은 접촉 하나하나가 유나의 심장을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나만 아는 비밀. 그 비밀은 유나를 점점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유나의 옷차림은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간호복 안의 블라우스는 거의 몸에 붙어 선이 또렷했고 버튼 사이가 벌어져도 굳이 고치지 않았습니다. 걸을 때마다 허리가 크게 흔들렸고 앉을 때는 다리를 천천히 꼬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유나는 자신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잘록한 허리, 부드럽게 이어진 골반선, 움직일 때마다 드러나는 허벅지. 원장님은 이미 다 봤잖아. 그 사실이 유나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보조를 설 때 유나는 이전보다 훨씬 가까이 붙었습니다. 팔꿈치가 닿아도 피하지 않았고 허벅지가 스쳐도 모른 척했습니다. 원장님 이쪽이에요. 말끝을 길게 느리며 몸을 살짝 기울이면 박준혁 원장의 시선은 잠시 흔들렸다가 곧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분명히 유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조를 다른 간호사에게 넘기고 유나를 부르는 횟수를 줄이고 눈이 마주치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변화가 유나의 마음을 가장 깊게 찔렀습니다. 왜 나를 밀어내? 유나의 마음은 기쁨에서 불안으로, 불안에서 질투로, 그리고 집착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원장이 선배 간호사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유나의 손끝은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특히 김 간호사가 그의 옆에서 자연스럽게 웃을 때 유나의 속은 서서히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셋이 마주쳤을 때 유나는 일부러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원장님, 김 간호사를 힐끗 본 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 말투는 유난히 부드러웠고 눈빛은 노골적으로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김 간호사가 자리를 뜨자 유나의 입술에는 아주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봤지? 이 사람 내 사람이야. 그러나 박준혁 원장의 표정은 오히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윤 간호사, 업무에 집중하세요. 그 차가운 말투에 유나의 심장은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유나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복도에서 일부러 몸을 스치듯 지나가고 서류를 건네며 손을 길게 머물렀고 부를 때마다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원장님. 그러나 그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짧은 대답, 짧은 시선, 그리고 차가운 거리. 그럴수록 유나의 마음은 더 무너져 갔습니다.
그날 밤은 뭐였어? 결국 어느 밤 유나는 참지 못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장님,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한참 뒤 도착한 답장. 윤 간호사, 우린 그만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이런 일은 위험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유나의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만.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윤 간호사, 원장님 쪽에 너무 붙어 다니지 않아? 야간 때 둘만 남았다며. 선배들의 시선은 점점 노골적으로 차가워졌고 말투에는 비아냥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 원장님이랑 무슨 일 있었어? 그 질문에 유나의 얼굴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병원 안에서는 모두 알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료실에서 둘만 남게 된 순간 유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원장님, 거의 닿을 듯한 거리에서 눈빛을 깊게 내리깔고 속삭였습니다. 왜 요즘 저 피하세요? 그날 밤 원장님도 분명. 그 순간 박준혁 원장은 유나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윤 간호사. 낮고 단호한 목소리. 여긴 병원입니다. 그리고 그날 일은 실수였습니다. 그 말에 유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럼 저는 뭐였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유나의 마음을 가장 깊게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유나는 병원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선배들은 노골적으로 차갑게 대했고 업무는 더 힘들어졌고 작은 실수에도 크게 혼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복도에서 결국 큰 언쟁이 터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원장님 인생 망칠 생각이야? 유나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만 잘못한 거예요. 저 혼자만 그런 거예요. 그날 이후 유나는 병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유나는 병원 근처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불 켜진 창을 바라보며 앉아있고 원장의 차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멀리서 박준혁 원장이 다른 간호사와 나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유나의 심장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유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었던 욕망과 버림받기 싫었던 집착이 만들어낸 아주 위험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착각은 유나의 인생에 가장 깊은 상처만 남긴 채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병원을 떠난 뒤에도 한동안 그 건물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밤이 되면 불 꺼진 창을 올려다보며 그날의 숨결과 시선, 손끝의 온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면서도 또 그를 그리워하며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박준혁 원장이 다른 간호사와 웃으며 걷는 모습을 본 순간 유나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에게 자신은 한때 스쳐간 흔적에 불과했음을, 그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결국 혼자만의 욕망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유나는 조용히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흰 가운을 입었지만 더 이상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상처는 오래 남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유나는 비로소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신입 간호사가 성공한 원장을 동경하며 시작한 작은 감정이 어떻게 욕망과 집착으로 변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지를 그린 비극입니다. 유나는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차가운 말투 속에서도 따뜻함을 찾으려 했고 혼날수록 더 매달렸으며 거리를 둘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유혹은 선택이 되었고 선택은 비밀이 되었으며 비밀은 곧 소문과 질투, 배신으로 번져갔습니다.
권력과 동경, 욕망과 외로움이 뒤엉킨 관계 속에서 유나는 사랑이라 믿었지만 그것은 결국 혼자만의 착각이었고 상대에게는 잠시 스쳐간 실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직장도 인간관계도 자존심도 모두 잃게 만든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묻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욕망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